알아두면 좋은 러시아 문화사전.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 라시아입니다. 올해는 차이콥스키 탄생 180년이 되는 해입니다. 러시아 낭만주의 시대 천재 작곡가, 고독하고 우울한 삶 속에 괴로워하며 1893년 11월 6일 53세의 짧은 삶을 마친 차이콥스키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은 차이콥스키에게 해방구였습니다. 8살의 어머니를 콜레라로 잃은 그는 작곡을 하면서 슬픔을 삭혔다고 합니다. 유약했던 차이콥스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10살이었던 1850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법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무성의 서기관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그는 20살이었던 1860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입학합니다. 여기에서 체계적인 음악 수업을 받기 시작한 차이콥스키는 1866년 당시 최고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었던 니콜라이 르빈슈테인이 설립한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가 되어 본격적인 음악가의 삶을 시작합니다. 음악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그였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기 싫었던 탓에 음악가로서의 삶의 시작은 다른 거장들에 비해 늦은 편이었습니다. (1874년)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작곡한 차이콥스키는 당대 거장 피아니스트였던 니콜라이 르빈슈테인에게 이 곡을 헌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흡족했던 이 곡을 명 피아니스트가 연주한다는 상상에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르빈슈테인은 이 곡을 듣고 심한 혹평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견해대로 음악을 수정하면 초연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작품에 확신을 가졌던 차이콥스키는 전혀 수정하지 않았고 이 작품을 세상에 소개해줄 새로운 인물을 찾았습니다. 그가 바로 독일의 명지이자 한스 폰 벨로였는데요. 결국 이 곡은 한스 폰 벨로에 의해 러시아가 아닌 미국 보스턴에서 초연되었고 미국의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곡을 통해 차이콥스키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르빈슈테인의 혹평이 차이콥스키에게 성공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시작으로 차이콥스키는 주옥 같은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백조의 호수, 교향곡 4번,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바이올린 협주곡 등 홍수처럼 쏟아내는데요. 특히 1875년 볼쇼이 극장의 요청으로 작곡한 발레곡 백조의 호수는 러시아 발레를 세계의 중심에 서게 했고 차이콥스키를 근대 발레를 확립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백조의 호수와 함께 그가 작곡한 발레곡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호두깎이 인형은 세계 발레 무대에서 매년 공연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호두깎이 인형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극장 등에서 공연되는데 티켓을 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차이콥스키 덕분에 단순히 반주 역할만 했던 발레 음악의 예술적 위치가 높아졌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음악원 재직 시절 그는 제자였던 안토니나 밀류코바의 목숨을 건 구애에 못 이겨 결혼합니다. 1877년 그의 나이 37살에 9살 연하였던 여제자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차이콥스키는 동성애자였습니다. 러시아 정교에서 동성애는 절대 허용되지 않았고 당시 사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차이콥스키는 결혼을 통해 괴로운 성적 자아를 극복해보고자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1876년부터 차이콥스키는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부유한 미망인 나제즈다 폼메크 부인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덕분에 차이콥스키는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직을 내려놓고 작곡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무려 14년 동안 차이콥스키를 후원했던 폼메크 부인이 1890년 벼랑간 후원을 중단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폼메크 부인이 차이콥스키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폼메크 부인과 무려 120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았던 차이콥스키는 그녀의 일방적인 결별 선언으로 엄청난 괴로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의 동성애 성향은 평생 동안 그를 고독 속에 밀어넣었고 우울감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이런 그의 우울한 삶을 생각하면 그에게서 이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인 멜로디가 나왔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1893년 차이콥스키는 교향곡 6번을 완성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의 지휘로 초연합니다. 비창이라는 부제가 붙은 그의 교향곡 6번은 역대 탑10 교향곡으로 후대 음악가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역작입니다. 교향곡 6번을 초연하고 열흘도 안 돼 그는 숨을 거둡니다. 당시 공식적인 사인은 콜레라라고 발표되었지만 독극물에 의한 음독 자살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당시 그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었던 법률학교 동창들이 음독 자살을 적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79년 소련 문화부에서 부검을 한 결과 그의 시신에서 비소가 나와 비소 중독 자살이라는 설이 현재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 교향곡을 작곡할 때 차이콥스키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작품인 교향곡 6번 비창을 음표로 쓴 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영상은 소피 마르소가 안나로 나왔던 1997년작 안나 까레니나입니다. 이 영화에서 비창 교향곡은 안나 까레니나의 비극적인 운명과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05년 개봉한 영화 V4 벤데타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 후 2040년 민주주의와 자유를 잃은 경찰 국가의 미래를 배경으로 이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힘을 박진감 있게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 영화 마지막 시민의 혁명이 승리하는 장면에서 터져나온 1812년 서곡에 완전히 매료되었었습니다. 1812년 서곡은 차이콥스키가 188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산업예술 박람회를 위한 축전 음악으로 작곡한 작품입니다. 1812년은 러시아가 나폴레옹의 60만 대군을 물리치고 조국을 지켰던 의미 깊은 해입니다. 이 곡에서는 러시아의 주제와 프랑스 국가가 번갈아 나오면서 곡이 진행될수록 러시아 주제가 우세해지고 나중에는 제압하는데요. 러시아가 승리하는 과정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큰 북 대신 대포로 공연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이 음악은 귀로 듣는 불꽃놀이와 다름없습니다. 볼륨을 최고로 올리면 스피커가 터질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폭발하고 싶은 기분이 드실 때에는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두면 좋은 러시아 문화사전 5번째 이야기 차이콥스키였습니다.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